안녕하세요. 6월 25일 드디어 625라는 숫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징적이죠. 굉장히 정말 숙연한 그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비 못한 그 시간에 뭐 어쩔 수 없이 받았던 그런 불편한 진실이고요. 분명히 그들은 언젠가 응징을 꼭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많은 희생자분들, 그분들 또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온전히 올바르게 이끌어올 수 있게 만든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 지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린다 해서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충분히 보상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있고 늘 따르고 있고, 그분들의 어떤 생각, 그분들의 그다음에 이념을 그대로 지켜가지라고 장담합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요, 그분들이 지켜온 가장 궁극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헌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6.25는 남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게 다 남다르겠지만요. 그러면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한번 가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24년도 국회직 8급 문제인데요. 근로기본권. 솔직히 말해서 근로기본권 그러면, 근로자라는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도 근로자죠. 근로기본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근로기본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첫째 32조 근로에 관한 권리이자 의무. 그 다음에 33조 근로 3권. 기본적으로 이 두 조문 특징은, 일단은 근로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 근로라는 게 신성한 거죠. 일단 인간이 갖는 가장, 인간. 따라서 요거는 안 되죠. 단체는 누릴 수 없다라는 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땀을 흘릴 수 있다. 다만 인간 중에서도 국민이냐, 외국인이냐, 요거는 좀 구별하셔서, 일할 자리, 일할 환경. 국민은 일할 자리, 일할 환경 둘 다 느끼고요. 둘 다 누려야 되고요. 하지만 외국인은 일할 자리는 안 되고, 일할 환경만이죠. 국민은 다 되죠. 이거 다 되는 건 당연하죠. 국민은 다 되죠. 당연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은 일할 자리, 일할 환경 다 되지만 외국인은 일할 환경만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일할 환경에 해당되는 게 근로조건, 안전한 환경, 그 다음에 정당한 보수. 여기에는 외국인이 외국인 산업기술생 연수로 들어왔다가 기간 만료돼서 출국했을 때 출국 만기 시에 지급하는 보험금 14일 지급해라. 국민으로서 직업을 마치고 퇴직했을 때 퇴직금 14일 지급해라. 똑같이 14일 지급하도록 한 거 반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에게 일할 자리 이것도 있는데요. 해고예고제도 6개월 미만 해고예고제도 적용하지 않는 건 예전에 종전의 합헌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판례 변경돼서 6개월 미만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위헌이다라고 결정됐고요. 다만 이제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에 준하니까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해도 그거는 반하지 않는다. 요거는 암기 좀 하셔야 돼요. 근로 아무래도 사망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32조 사망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고려해서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반영해서 그래서 최저임금제 반영 같은 거 하는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죠. 다만 이거 민주주의 한다 해도 아무래도 자유민주적 질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한계는 좀 있다. 그래서 이게 충돌할 우려는 남아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라는 게 무조건 민주주의 원리를 지켰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또는 시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퇴직금 반영.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가사 사용인 퇴직금, 우리나라에서 퇴직금법에 적용받는 퇴직금을 아직은 가사 사용이 직업군으로서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 특수 이런 거,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도 어렵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여기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또 자유민주적 질서에 충돌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마 32조 6항은 너무나 많이 할 거예요. 적극적 처우를 해주라는 조문이니까, 처우를 위한 조문이니까 이건 제한을 위한 조문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사회공경, 전몰공경 유가족으로서 엄격히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완화 해석했는데 지금은 엄격히 해석해서 국가유공자 가족은 들어가지 않는다. 근로 3권 1항, 2항, 3항 이거 전부 다. 1항은 이거 근로 3권이라는 단결만 할 수 있지 단결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자유는 없어요. 적극적 성격의 단결권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결권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행동, 교섭, 그 다음에 체결 권한까지 포함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행동권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개의 권리를 어느 목적으로만 목적상 한계죠. 근로조건 향상만을 위해서 향상이라는 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해라라는 목적 제한주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법률이 정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단체행동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단체 행동권에 한해서 요것만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률이 두 번 나와요. 법률이 정하는, 그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그러니까 꼭 조문을 잘 암기하셔야 돼요. 자, 2항은요. 이거 공무원에 관한 문제죠. 특히 일반적으로 공무원 중에서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공무원이라면 일반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법, 그러니까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하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요. 국가나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혜택을 받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단결, 교섭, 행동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까지인데 라는 것을 누구한테? 입법부에게 입법하라고 의무를 헌법에서 부여한 거죠. 헌법에서 정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입법 의무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법을 안 하면 입법 부작이죠. 그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거죠. 332항.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은 이게 있다 없다? 없어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거나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공무원들은 이 근로상권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상권이 없다는 게 근로상권 모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있으니까 37조 2항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구도는 이 근로상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37조 2항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 구도는 이분들 국가공무원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죠. 왜? 그분들은 근로상권이 없으니까. 교섭하고까지 있지 단체 행동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상권이 모두 있어야만 제한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요게 이제 판례에서 예전 판례지만 나왔을 때마다 헷갈리시는 거예요. 한번 이제 문제 볼게요. 옳지 않은 거. 1번 월급 근로자 6개월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제도 적용 예외 사유에 그러니까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건 침해한다. 판례 변경된 내용을 잘 설명했네요.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인데 지방공사 직원 겸직하면 안 되죠. 겸직은 안 돼요. 임원 직원 다 겸직이 안 돼요. 자,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 지방공사 직원에 관한 부분은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지방공사 직원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일단은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건 맞죠? 여기는 근로의 권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복리후생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근데 상여금이 포함됨으로써 어차피 나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는 꼴이 되니까 반영해봐야 최저임금이 올라봐야 자기의 혜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상여금을 빼달라. 빼면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나의 월급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상여금은 오랜 기간 어찌됐든 정기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나 상여금도 일종의 임금,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도 이게 포함된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상위하고 있었으니까 어차피 임금이 최저임금 올라도 반영이 어차피 다 돼 있으니까 어차피 금액이 더 많이 받으니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이것도 임금의 일종이다. 따라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랬던 판례였어요. 4번 헌법 33조 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 노동상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정한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상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 33조 2항이에요. 자, 분명히 노동상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는 법률이 정한 자로서 누구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분들은 노동상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한의 한계에 관한 37조 2항에 적용을 받지만 법률이 정한 자 이외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노동상권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노동상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37조 2항의 과잉금지를 준수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걸 적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없게 된다. 맞는 지문. 5번 33조 3항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자, 법률 한번 나왔어요. 또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노 단체 행동권만. 이건 단순한 조문 문제네. 5번 정답 자주 나옵니다. 조문 문제예요.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가세요. 자, 6월 25일 화요일 매일헌법 정인원과 함께 했는데요. 자, 근로에 관한 권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정리 잘 하시고요. 내일 수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